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마대표의 마르코 대표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온라인 판매를 하시면서 사입이나 위탁, 소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소싱을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싱이나 제조사에 요청을 드려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국내 제조사에서는 새롭게 제품을 저희가 자기 상품으로 개발해서 하기에는 사실 금연비나 이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디자인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품은 요즘에는 알리바바가 사실 가장 쉽습니다. 알리바바에서 가장 시장에 없고 괜찮은 상품을 열심히 찾아서 이제 여러 판매자가 나올 거예요. 비슷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 컨택을 해서 이제 부분 수정을 할 수 있는 판매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그래서 협의를 한 상태에서 내가 대신에 MOQ라고 하죠. 미니멈 퀀터티 오더라고, 미니멈 오더 퀀터티죠. 그래서 최소 주문 수량을 물어보고 내가 2,000개를 맞춰줄 테니 이 윗부분을 약간 수정할 수 있겠냐, 그리고 내 로고를 제품에 박아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패키지까지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패키지는 크몬 같은 데서 하시면 한 20만 원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제품을 만들어서 나만의 브랜드의 제품을 가져와서 이제 브랜딩을 해가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사실 가장 가격 경쟁도 있고, 나중에 도매 어설프게 받았다가 도매처에서 가격을 많이 깎아버리면 어떻게 방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 제품이 있다면 사실 가격을 많이 할인해서 치고 들어와도 충분히 이미 SNS, 블로그, 다른 유튜브 채널 등에서 인지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을 믿고 구매를 하는 게 사실 가장 높고요. 이제 제가 해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알리바바를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하는 거지만, 대신에 최소 1,000개, 2,000개 가져오다 보면 당연히 관부가세, 당연히 운송비까지 해서 150, 200만 원 들어가겠죠. 이제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제품 주문하시는 비용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무리 단가 저렴한 거라도 1달러짜리라고 하면 2,000개만 하면 2,000달러죠. 그러면 이제 미국 달러로 2,000달러에 운송비, 관세, 거기에 하면은 2,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쳐요. 이제 그 계산하는 법은 제가 다음에 또 알려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2,2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내가 온라인에 판매하면서 광고, 초기에는 광고도 하면서 이제 버텨낼 자신이 있다. 그래서 최소 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220만 원은 제품 오더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이제 광고비나 내가 다시 후 주문을 하는데 조금 보태서 쓸 예정이다, 이런 예산 계획이 사실 다 나와야 돼요. 디테일하게는 아니어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본금이 1,000만 원이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제품을 2,000개, 3,000개 오더하는 비용과 광고가세까지 합쳐서 이제 랜딩 비용이라고 해요. 이제 랜딩 비용은 이제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1달러다. 그러면 1달러에서 현재 환율을 곱하겠죠. 1,200원, 1,200원에, 그리고 보통 상품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수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한 1.5 정도 곱해주시면 사실 넉넉하게 랜딩을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달러에 환율 곱하고 거기다 1.5를 곱하면 제품가의 50% 정도가 이제 더 관부가세 포함으로 붙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곱한 최종 값이 나의 이제 실제 관세, 부가세 포함한 개당 랜딩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랜딩 비용 곱하기 2,000개, 수량 1,000개 이렇게 곱하시면은 초기에 내가 오더를 해서 물류비, 관세 다 해서 얼마가 될 거다 대충 예상이 되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 제품 하나로는
매출을 낼 수도 있지만, 물론 상품마다 워낙 다르지만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미 시장 조사 단계에서 얼마에 가져와서 내 랜딩이 얼마고, 어느 정도 비용으로 팔면 뭐 스토어팜 수수료 5, 6% 빠지고, 거기다가 택배비 빠지고, 이렇게 내 정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내 마진율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나오니 이거를 월 내가 100개, 200개를 판매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이제 거기서 원가를 빼고 이제 실제 매달 들어가는 운영비를 또 빼면은 내가 실제로 얼마나 가져가고 또 얼마나 다시 선 오더를 하기 위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온라인 판매 자체가, 무역업 자체가 재고 자산을 쌓아두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위탁으로 할 수는 없으니. 근데 재고 자산을 쌓아두면 안 좋은 게, 일단은 오더하고 돈 보내고 한 40일이 걸려요. 생산하는데.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30일, 40일 걸린다 치고, 배 타고 들어와서 이제 세관에 통관해서 들어오는데 또 한 추가로 10일에서 2주. 그 기간을 포함한 한 6주죠. 6주에서 7주까지 걸리게 됐으면, 내가 300만 원을 만약에 100%를 다 보냈어요, 처음에. 그러면 300을 투자를 해서 그 7주 동안은 300만 원이 묶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이 입고된다 그래서 그 300만 원치가 한 번에 뭐 예약 구매가 돼서 나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제 천천히 뭐 매일 몇 개씩 몇십 개씩 팔리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재고 자산이 상당히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내가 지금 500만 원 있으니까 200만 원어치 물건 가져와서 뭐 300 정도는 운영비로 놔두고 200만 원을 팔아가지고 다시 오더도 하고 내 급여도 가져가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계산을 잘 해보셔야 중간에 추가로 뭐 2금융,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 뭐 시장조사 하시거나 하시다가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 객관적인 관점에서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